아 진짜 그렇게 시작하면 어떡하냐. 꽃밭이네요, 꽃밭. 같이 할까? 네, 안녕하세요. 양절의 콩가루 54회입니다. 오늘 구성이 좀 당황스럽죠? 구성이 좀 화나지 않아? 너무 제가- 맑죠? 제일 당황스러운 건 저예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1분 전에 갑자기 저를 가운데 앉혀놓고 그만 좀 하자. 적당히 하자. 근데 오늘 주제가 그게 아니야. 오늘 주제가 폭력하고 있어. 오늘 주제가 데이트 폭력이거든요. 근데 왜 폭력을 내가 당하는 기분이냐? 왜 남자도 당할 수 있지 데이트 그치. 폭력? 편견에 아주 사로잡혔어. 그러게 아주 언제부터 혼나야겠네. 그렇게 그- 혐오적 정서를 갖고 계셨죠? 통계상 통계 나왔었는데 100 사건 아니 좀 중에서 지어내지 마세요. 다 소개할 거예요. 여러분 아, 맞다. 안녕하세요. 네. 대가총님들의 사랑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기주자입니다. 토요일 아침에도 뵙군요. 아니 네. 제가 아까 하려던 얘기가 뭐였냐면 그 양 변호사님이 추자 언니가 오늘 오는 거 비밀이라고 했대요. 방송에서 특급 게스트다 아니 얘기했다는 그게 거예요. 아까 교도소 오기 전에 정리를 했는데 내가 한 말이 아니었는데 아, 본인이 그래요? 내가 한 말로 착각하고 그렇게 퍼뜨린 거야. 아니, 물론 누군가가 나한테 말하지 마 이랬는데 그 한청을 듣나 보다. 왜냐면 이제는 저를 둘이 이런 식으로 전화 통화도 안 하고 보내버리네요. 카톡으로 했는데 아. 카톡에 아무 얘기가 안 남아 있는데 그래요? 어디서 들은 거야? 저 그래서 대갈 뉴스 많이 뭐지? 순간 생각이 안 났어. 내가 아 저기 언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아니, 여기 1년이 다 친구들- 돼가는데 여기 친구들 이름이 뭐였지? 친구들 있잖아. 친구들 이름. 대갈초. 그랑 헷갈렸어. 그랑 합쳤어. 대가리들 대갈초. 대가리. 우리 대가리들 녀석들. 아니 대물시네마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따 네. 추자 언니랑 음. 나오니까 드디어 이제 토요일에 추자 언니를 보니까 많이들 와달라 콩가루에 얘기를 했는데 그게 특급 게스트가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혼자 약간 혼자- 망상이 지금 자기가 너무 자아가 기대한가? 나 슈퍼스타 그렇지. 막 이러고 있나? 난 특급 게스트야 비밀로 해야 돼. 이러고 본인이 여러분 이러다 스타병 걸리는 거 아닐까요? 너무 아 근데 웃기다. 스타병이 아니라 스타인 게 대한뉴스에서는 채팅창에 콩가루 보러 온다는 분들 많았어요. 어머, 그 어머, 얘기 어머. 듣고 나서. 어, 그래서 진짜로? 듣고. 아 좋아요. 그래, 대가리들 보러 몇 분이 실제로 보고 있는지는 대가리들. 이제 이 방송 나가고 오후에 검증이 되겠죠. 아 너무 설렌다. 실망스러울 수도 있고. 그래서 대갈촉 그거 입고 온 거구나. 그러면 얼마나 저를 응원 아니, 많이 해주시는지. 저는 이거 아직도 실제로 입고 있는 사람이 있으려고는 상상도 못했어. 나는 더 구하고 싶어. 왜냐면 이거 자랑스럽습니다. 끝나고 저 밥 먹기로 했거든요 언니랑. 근데 혹시 밥 먹을 때도 이거 입고 오면 당연하지. 아 좀 미안하지만 당연하다고. 나 이렇게 하고 있을 거야. 어머나. 저는 오늘 코르셋을 입고 왔거든요. 코르셋 무늬예요. 어머. 신기하죠? 아 나는 왜 찔끔하게 물이 들어있나 했더니. 티셔츠에 코르셋이 그려져 있는 예쁘다. 코르셋 무늬 예뻐. 얘 티셔츠예요. 오늘 밑에가 더 예뻐요, 여러분. 난리나. 그만합시다. 저기 왜? 오늘 주제를 먼저 말씀을 아, 드리고 예. 사실 이번 주에 되게 충격적인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었어요. 충격적인 사건 사고 관련 뉴스도 있고 그 중에서 눈에 띄었던 게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들이 유난히 많았거든요. 심지어 이제 여성이 여성을 죽인 정유정 같은 경우 그런 사건도 있었고 무서워. 그거 말고도 이제 처음에 주초에 나왔던 건 26일이었구나. 주초에 나왔던 건 30대 남성이 한때 이제 동거했다가 헤어진 여성을 쫓아가서 그럼 동거까지 했으니까 이 여성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잘 알 거 아니야. 알지. 새벽 시간에 PC방으로 쫓아간 거죠. PC방에 쫓아가서 뭐 헤어질 수 없다. 내지는 뭐 나를 왜 이렇게 뭐 무시하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길거리까지 가서도 그러니까 이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가서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조사를 받고 남자 먼저 이제 뭐 돌려보내고 뭐 심각한 폭행 사건이 아니었다고 봐서 그리고 여자분이 1시간 정도 뒤에 나왔는데 이 남자가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이 너무 이제 그 뭐 동선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PC방 건물 지하 주차장에 이 여성이 차를 세우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기다리다가 여성이 나오니까 흉기로 공격을 해서 여성이 살아있잖아요. 쓰러졌고 심지어 차에 태웠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살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바람에 결국 사망을 했고. 그래서 요게 이제 알려지면서 이것도 이제 사실 데이트 폭력이란 말 자체가 맞냐 틀리냐 말도 많았지만 어쨌든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여성이 좀 당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경찰에 대한 비난 댓글도 되게 많았어요. 왜 풀어줘가지고 이런 맞아. 일을 일으켰냐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제 기추자라는 이 특급 게스트까지 모신 이유는
주로 이제 여성분들이니까 이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건 같은 경우도 이 사건은 지난해 5월에 있었지만 그 유명한 부산 돌려차기 남자 있잖아요. 네. 진짜 말도 안 되지. 나 그거 보고 영상들 다 봤죠. 응.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데 미친놈이야. 뒤돌려차기로 너무 소름 돋았어. 그 사람이 진짜. 어렸을 때 축구 선수를 꿈꿨고 경호원을 했던 몸이 사람인데 이렇던데요? 엄청 좋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 1심에서는 이제 살인 미수로 12년밖에 안 남아서 이 피해 여성이 나 살고 싶다. 얘 나와도 40살인데 또 저지를 거다. 나 살고 싶다. 그리고 실제로 약간 협박을 했다고 하잖아요. 보복을 하겠다는 얘기를 구치소에 있을 때 동료 수감자에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리고 거예요. 헤드라인이 그래서 전 12년 뒤에 죽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헤드라인이 떠더라고요. 그렇게 커뮤니티에 본인이 글을 올렸고, 근데 이번 주에 이제 그 사건이 항소심의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사실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한 걸로 검찰은 보고 어디서 DNA 검출이 됐어요. 근데 5군데나. 그 Y 염색체가 뭐 허벅지 안쪽, 그다음에 뭐 벨트 부분 음. 이런 데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 Y 염색체라는 거는 대충 뭐 어떤 거예요? 남자 염색체와 여자 염색체 차이가 뭐야? 뭐야? 뭔데요? XXXY. 아, 그 그러니까 염색체. Y 염색체 나오는 남자 염색체가 나왔다는 얘기. 그러니까 염색체가 나왔다는 게 음. 뭐가 나왔다는 거냐고요. 뭐 체액이 묻어 있었냐 아니면 뭐 타액이냐 뭐 그런 건 알 수 없는데 사실 피부가 스쳐도 나올 수 있긴 해요. 근데 그래요? 그거 처음에 발견했던 경찰관이 이렇게 얘기했던데요. 바지가 반쯤 벗겨 있고 아. 팬티가 한쪽에만 걸려 있고 거의 이게 좀 드러나 있었다라고 처음 맞아요. 목격한 사람들이 목격자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고 뭐 언니도 그렇고 그때 바지가 또 하이웨이스트여서 에다가 이게 두 개 하는 거 있잖아. 잠그는 거 그거였다고. 그래서 그냥 흘러내릴 수 있는 바지는 뭐 트레이닝복 이런 게 아니어서 그러니까 누군가 강제로 벗어야지 벗겨야지만 가능한 그래서 애초에 옷이었구나. 성범죄로 수사를 안 한 것도 문제라는 얘기도 있고 이 두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두 분이 이제 네. 이런 얘기들 요즘 또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도대체 뭐 이 나라에 대한 갖는 불안감 내지는 이제 법에 대한 뭐 어떻게 좀 왜 어떻게 이렇게밖에 안 되냐 네, 이런 네. 얘기들을 좀 해주시면 저는 뭐 답변을 드릴 수 네, 있는 네. 거는 드리고 비난을 받으면 비난을 네. 받고 혹은 다른 방송에 가서 요즘에 이제 여성분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네. 싶어서 앞서서 아마 얘기를 해주셨지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12년형이 나왔는데 그게 다시 살인미수가 아니라 강간살인미수로 바뀌어서 네네. 몇 년형으로 바뀌었죠? 바뀐 건 아니고요. 이제 검찰이 지난번에 1심 때는 20년을 구형을 했고 네. 12년을 선고를 받았고요. 이번엔 검찰이 35년을 구형을 했어요. 그럼 그대로 나올까요? 아니면 뭐 감형이 되더라도 최소한 1심보다는 훨씬 많이 높게 나오겠죠. 너무 무섭다. 우리 근데 몬변님은 전혀 우리가 얘기 안 했어요. 원변의 안부 엄청 서운하실 거야. 이거 방송 보실 텐데 어떻게? 여러분 몬변 댓글 다 보는 거 아시죠? 빨리 몬변 그립다고 해. 빨리 빨리 어디 갔냐고 물어. 빨리. 은근히 문변사의 상처받는다. 빈자리가 크다. 빨리 아니 그냥 쓰세요. 저는 이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시커먼 몸변이 있는 대신에 기초자가 있는 게 훨씬 낫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치운 거야. 아니 그냥. 그리고 대갈 좀 뭐해? 빨리 댓글 달아. 지금 가운데 처음 앉으신다면서요. 되게 놀랍게도 생각해 보니까 대한뉴스란 지 2년이 다 돼가는데 제가 뭐 생일 때 깔때기 모자 쓰고 잠깐 앉은 거 말고 하지 마. 아니 그리고 양옆에 이제 수자 언니랑 저랑 앉아가지고 이렇게 방송하는 것도 처음이죠. 이런데 앉고 싶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왜? 여기 앉고 싶은 사람 많을걸요? 이게 다음에 몸변 여기 앉힐까? 몸면 너무 좋아하지. 난리 날걸? 걔는 좋아할 것 좋아해. 같아. 제가 볼 때 여기 대한뉴스에 있는 그 남자 멤버분들 다 좋아하실 거예요. 고현준 아니야, 싫어해. 현준 싫어. 고현준 내 고평은 가까이 싫어해. 가면 아주 몸소리를 친다고. 근데 거울 고평은 봐도 진짜 싫어하는 것 같더라. 아니야. 고평 나 좋아해. 좋아해? 내가 알아. 아까 그 고평 특별 표정은 게스트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혹시 착각이 들어간 건가요? 그럴 수 있어. 나는 이상하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음에요. 그럼 진변이 나올 수 있을 때 네. 우리 기초자가 또 시간이 되는 날이 있으면 나는 이쪽 구석에 이렇게 업적으로 4명을 앉고 몸변을 여기 가운데 앉혀볼게. 아 문명사님을 이 무릎에 앉히자. 몸변 내 어깨에 앉. 누구 무릎에 앉혀? 애기처럼 어깨에 이렇게. 앉으라 그래. 몸변을 여기 앉아. 개 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운동 좀 한다고 아주. 오늘 방송 보고 약간 부러워하는 사람들 많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양 변호사님 부러워하실 것 같아. 일단 내가 별로 뭘 누가 부러워해? 웃어. 우성. 웃으라고. 우성. 나 알았어요. 잘하자.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질문의 취지 오늘 방송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런 거 또 우리 대가족 분들이 여자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주부들도 많으시고 해서 또 이제 딸 자식 키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많이 걱정스럽죠. 저는 딸은 못 낳을 것 같아요. 딸을 못 낳을 것 같다고. 저 닮은 것도 싫지만 어쨌든 저는 약간 불안해. 불안해.
저 남편 닮은 아들을 꼭 낳겠습니다. 갑자기. 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저출산 대책을 세우는 데가 아니야. 죄송합니다. 왜 갑자기? 나 닮은 딸은 정말 싫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거절하겠습니다. 아 이게 방송 이런 식으로 가도 되는 거죠? 이거 콩가루잖아. 콩가루 기자는 어떤? 어때요 언니는? 오늘 왔더니 미리 공부하고 있었어. 뭘 기사에 공부하고 대해서. 아니 뭐 기사 다 보고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여기 저널리즘 띵이랑 달라요. 아 그래요? 기사 그래서 끝까지 거. 데이트 폭력 외국에서 뭐라 부르는지 찾고 외국에서 뭐, 뭐라고 불러요? 찾아봤더니 뭐 똑같더라고. 데이팅 어뷰스 뭐 데이팅 뭐 똑같아. 맞다. 바이올런스 이런 식으로. 이 언니 그치? 그래서 어. 얘네들도 바꾸자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얘네들도. 얘네들도 이거 좀 잘못됐다. 그래서 일단 어떤 식으로 바꾸자 그래요? 그러니까 걔네 근데 우리보다 더 보니까 좀 약해요. 왜냐면 우리보다 약하다고? 우리보다 약해. 보통 언론에서는 의외죠. 우리가 외국보다 못한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서 나도 그것만 알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그 뭐야 그 리벤지 포른 그 우리나라 보복 범죄. 아니 불법 촬영물로 바꾸자. 불법 촬영물? 우리는 아예 그래서 요즘에 기사에 다 불법 촬영물 이렇게 촬영물. 나오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아예 법 이름 자체가 영국에는 리벤지 포른 러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칼럼 같은 거 되게 많이 썼더라고요. 오. 왜 법 이름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나는 리벤지 받을 사람이 아니고 나는 보복을 받을 일을 하지 않았고 거기다 나는 그 포르노에 나온 사람이 아닌데 이 법 이름 때문에 난 너무 고통스럽다. 오. 이런 칼럼 되게 많다. 되게 황당하다. 오. 이건 완전 신선한 얘기인데. 그죠? 영국은 아예 이 법 자체가 이름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처벌은 강하게 해요? 처벌 같은 거는 우리보다 훨씬 세요. 아, 그렇죠. 좋다. 그렇게 해야지. 그나마 그런 다행이네. 이제 법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먼저 좀 이제 경찰 분들이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왜 먼저 풀어줘서 1시간 뒤에 사람을 죽게끔 만들었냐라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좀 안타깝긴 한데 결과론 쪽으로는 그런데 뭐 제가 경찰을 옹호하지 않은 게 아니라 법적으로는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경찰들도 요즘 이런 거 뭐 스토킹이라든가 이런 거 신고가 들어가면 임의로 그냥 남자 여자 얼굴 보고 아이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풀어줄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그런 게 아니고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체크리스트가 있고 그 중에 뭐 그때 물어봤던 것들 중에 지금 뭐 사실혼 관계가 있느냐, 뭐 결혼할 계획이 있느냐, 아니면 뭐 이 계속해서 여러 번 쫓아다니면서 스토킹이라는 거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다는 건데 문제가 뭐였냐면 일단 이 생각하는 접근 금지를 조치를 한다거나 이 남자를 구금하거나 분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현재로서는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걸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을 할 수가 네. 있는데 첫 번째 문제가 가정폭력이 우리는 실제 혼인한 부부에게만 적용이 돼요. 그럼 사실혼일 때는 가정폭력으로 해당이 안 되네요. 사실혼이라는 걸 입증하기도 되게 어렵고 그래서 가정폭력에 의한 걸로 근거해서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 부분도 지금 결혼들 안 하고 오래 교제하면서도 결혼 안 하고 심지어 동거하면서도 결혼까지는 안 하는 그런 풍토도 많잖아요. 네. 요즘에는. 그래서 이거 넓혀야 되는 거 아니냐는 논의가 몇 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럼 이번 사건도 그냥 스토킹으로 처벌이 이번엔 된 스토킹으로도 안 했어요. 거예요? 왜냐하면 동거했던 관계였고 처음 신랑이가 있었고 그 전에 네. 폭력 전과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서 제가 뭐 경찰 편을 든 게 아니라 경찰로서는 잡아둘 명분이 없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여기 처음 얘기하는 건데 저는 스토킹으로 한번 경찰 신고를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경찰이 대응하는지를 직접 경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물어봐? 뭐 지금 내가 한 얘기 그렇게 물어보죠? 아니요. 아니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봤어? 네. 내가 거짓말한 게 되잖아. 그럼. 아니 근데 그건 물어봐요. 그 전에 그런 전력이 있었는지, 아. 그 전례가 있었는지 정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제 신상과 그런 걸 알고 있는지 정도 물어보고, 그리고 저한테 그 제 집 주변을 한 번씩 순찰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거 많이 했네. 그래도. 그리고 원하시면 스마트워치를 해드리겠다. 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가 당한 입장에서는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순찰하면 뭐? 그게 뭐? 순찰하면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스마트워치 뭐? 이미 당하고 나서 내가 누르면 뭐?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누르면 뭐 몇 분 안에 와요? 아니거든요. 전 스토킹은 아니었는데 성추행 당해가지고 신고를 했거든요. 그 찜질방이었는데 자고 있었는데 만진 거예요. 근데 나도 진짜 악발인 게 도망 못 가게 매달렸어.
나 상상도 못한. 어머 안 무서웠어? 사람 하긴 보둥보둥하고 사람- 아저씨 막 사람 보둥보둥하는데 막 다리 잡고 어머. 막 그렇게 하여튼 잡았어. 응. 근데 그게 꽤 오래됐죠. 지금은 근데 그게 없어졌잖아요. 제가 막 뭐 합의해주고 이런 게 다 사라졌잖아요. 어. 근데 제가 아. 되게 오래됐죠. 되게 근데 이제 이 말은 친고죄라 그래서 그쵸, 예전에는 맞아. 2010년 이전에 그때 이전에는 하여튼 그냥 합의해주면 끝나요. 맞아, 맞아. 강제추행은. 그래서 경찰이 다 대뜸 저한테 하실 거야 계속? 이분 애가 셋이에요. 어쩌라고? 뭐 얘기해도 돼요? 이런 이름? 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대기업 이해 뭐. 잘라주면 안 돼요? 이거 어차피 독하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대기업에 다니고 어쩌라고요? 애가 셋이고 어쩌라고? 어쩌라고요?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 되게 불쾌했어요. 근데 나는 더 불쾌했던 기억이 너무 많은데 이 사람이 성추행 저를 한 사람이 저랑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어. 다 목소리 다 들리는 자리에 제 주민번호 주소를 다 물어봐요. 응? 경찰이 그랬었어. 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나 저한테 왜 중간에 안 깨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제가 기억력이 진짜 나쁜 편인데 얼마나 불쾌했으면 이게 아주 다 기억이 나요. 10년 넘은 것 같은데 너무너무 불쾌했어. 아니 그러니까 중간에 안 깼으면 어떻게 피해자를 말이 탓할 무슨 수 말이야? 있지? 그러니까 왜 중간에 너가 성추행 당하는데 왜 깨지 않았니? 왜냐면 저항을 왜 가해자가 이랬대요. 저 사람 좋아서 가만히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 왜 안 깼어? 근데 이거 저는 지하철에서도 성추행 당한 적 있거든요. 그때도 매달렸거든요. 어머. 경찰서에 다 집어넣어. 그때도 그 사람이 저 사람 내가 뒤에서 엉덩이 만지는 거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나한테 물어봐. 왜 가만히 계셨어요? 경찰들이 물어봐요. 왜 가만히? 야 지하철이 덜컹덜컹 하는데 출근하는데 엉덩이에 손 닿으면 내가 이렇게 하냐? 못하지. 이상한데? 뭐지? 이게 이상한데? 긴가민가 그치? 하거든요. 나도 솔직히 안 그런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무고한 그래서 사람을. 확신이 들 때까지는 그치. 가만히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물어보는 얘기를 한 거예요. 거야? 그때도 그랬고 살면서 성추행 당하고 이런 일 많지 않아요? 많죠. 정말 많아요. 근데 그거 여러분. 다 말 못해요, 다 사실. 진짜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정말 끝도 없이 많은데 하여튼 어. 그런 굉장히 불쾌한 경험이 있다. 근데 아마 남성분들은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아마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웬만한 여자는 다 겪어봤어요. 한 번씩은 다 있을 거예요. 어. 근데 진짜 나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요. 나를 아끼는 사람 절대 아기가 없어요. 저도 알아요. 근데 이렇게 위로를 해. 야 네가 너무 예뻐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위로한 사람도 있다. 남자들이? 남자든 여자 상관없어요. 여자, 그러니까 나한테 아기가 아니야. 위로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음. 근데 야 네가 너무 예뻐서 그런가 봐. 그러니까 가볍게 넘기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건데. 근데 그게 그럼 내 탓이란 얘기야?가 되잖아요. 근데 나는 이 사람이 아기가 없고 나를 위로함을 알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었지만 그렇게 위로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심각하게들 받아들이고 실제로 겪는 일이구나. 근데 그 저는 친고죄는 없앤 거는 이제 정리하자면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들어서 나와서 친고죄 조항을 폐지를 한 거예요. 합의를 해주면 끝나는 그 상황이니까 이게 예전에 이제 뭐 일부라고 믿고 싶지만 경찰도 가면 그게 하나가 일이잖아 그분들에게. 근데 합의해주면 일 안 해도 되잖아.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좀 잘못 대응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걸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서 이제는 합의하고 상관없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서 안 물어봅니다. 그런 식으로 물어보면 안 돼요 이제는. 이제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이제 아마 법이 좀 바뀌고 그랬겠죠 아마도. 그래서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 오늘 주제는 데이트 폭력인데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진짜 나는 정말 이해는 안 가요. 저는 뭐 이렇게 여성의 폭력을 휘두른다는 걸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종종.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게 데이트 폭력이었는데 예전에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제가 어릴 때 치마를 입고 데이트를 하러 갔는데 그 치마가 너무 짧아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끌고 가서 바지를 사서 바지로 갈아입힌 적이 한 번 있거든요. 대박. 남자친구가.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때는 이게 뭔가 가부장적인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노출하는 게 싫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시점에는 그게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 그럴 수 있어요. 나도 20살 때 알바를 하는데 같이 일하는 오빠가 야 너는 언제 팬티 벗었냐? 뭐? 이런 질문을 나는 그게 그때 무슨 말이야? 농담인 줄 알았어. 그리고 사장님도 사귀던 남자친구. 아니 그냥 알바하는 지금 오빠가 팬티를 벗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야? 무슨 말이야? 너 마지막으로 언제 이거는 그 오빠가 한 말이 아니구나. 그 오빠는 맨날 자기 여자친구랑 했던 얘기를 나한테 막 했었고 그것도- 20살이야. 그것도 성추행이죠. 성추행. 성희롱이지. 성희롱이지. 나는 직장 내에서는. 왜 저런 얘기를 나한테 할까? 그냥 듣고 있었어요. 근데 사장이 와서 나한테 야, 너 남친구 있냐? 너 언제 팬티 마지막으로 벗었냐? 이런 걸 나한테 막 그랬어. 20살짜리한테? 그래서 나는 와. 팬티를 왜 벗지? 그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나한테 되잖아요. 저걸 왜 물어보지? 그때까지만 해도 착했구나 기수자. 의외로 제가 화를 못 내요. 화가 늦게 나는 사람 알지? 아. 그 이해를 일을 다 못하는 끝나고 거야. 혼자 화가 나서 막 못 견디는 그런 곰곰이 사람이 생각하다가. 해석을 그 새끼가 그런 소리 했구나 하면서 이제 밤에 이게 막 무슨 그때는- 뜻이야? 이러다가. 그때는 화가 안 나. 팬티를 왜 벗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니까. 아 근데 대부분 그러셨을 거야.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을 때 내가 뭐라고 이거에 대해서 발끈하면 나만 이상한 맞아. 사람이 되거든. 맞아요. 근데 그런 건 이제 성희롱이고 그나마 좀 진짜 물리적인 폭력까지는 안 간 거죠. 다행히 두 사람은 그래도 물리적인 폭력을 겪은 건 아니죠. 때리거나 이런 건 그치 아니죠. 그치. 근데 주위에 보면 폭력 정도까지 가는 사례들이 최근까지만 해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때리는 게 잘못됐다라는 생각 자체를 저는 진짜 뭐 그런 적 있어요. 몇 년 전, 한 5, 6년 전이구나. 그 남자가 여자 때리는 거를 막았었다가 쌈 날 뻔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 어. 그 남자가 여자를 막 뭐 쥐고 흔든다든지 이래서 어떤 남자가 도와주러 갔더니 내 남자친구한테 왜 그러냐고. 아니 그건 그런 아니었어. 경우도 이 경우에는 있다는데? 경찰까지 출동할 수도 되게 심각했는데 갑자기 얘가 엉뚱한 나 잊어먹고 있었는데 밤에 산책 좀 늦게 산책을 했는데 놀이터 그러니까 밤에 아파트 단지도 놀이터 한가운데 있잖아 사람 없는데 거기서 정말 막 퍽퍽 소리가 나게 저를 때리는 거야. 발로 차고 난리가 난 거야. 근데 마침 아주 심한은 아니었고 다른 아저씨도 몇몇 주변에 있었어. 담배 피는 아저씨도 저쪽 떨어진 데서. 난 이제 중간에 들어갔어. 내가 왜 이러냐고 이러지 말라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 얘가 자꾸 이제 도발하는 거야. 나한테 싸움을 걸려고. 뭐야 근데- 미친놈이야? 어? 왜 그래? 아니 보니까 약간 오토바이 폭주적 그런 느낌이었어. 아. 나는 솔직히 나서 그렇게 내가 끼어들었을 때는 양 변호사님 복선지 몰랐네. 얼굴 약간 순딩순딩하잖아. 이 사람이 펜싱도 했어.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너 다 죽어? 그걸 믿고 또 끼어든 게 아니라 아저씨 두 사람이 더 있었거든. 근데 내가 그 상황이 되니까 둘이 싹 가버리는 거야. 어머. 근데 오만 생각이 머릿속에 드는 거야. 진짜 이놈이랑 맞짱을 떠야 되나. 차에서 칼을 근데- 꺼낼까? 막 이런 거. 근데 맞짱을 떴다가 쌍방폭행이 되면 어. 내일 아침에 뉴스에 내가 나올 것 같은 그치, 거야. 그치. 변호사 어쩌고 변호사가 또 폭력 어쩌고 막 너무 복잡하게 그래서 끝까지 가운데 있고 나중에 경비 아저씨가 오길래 경찰 불러달라 그래서 얘를 돌려보내고 결국 그 지역에 그 이후에 아까 이제 겨들정은 순찰차 오는 게 의미가 없다고 했지만 그렇게 신고를 해서 거기에 집중 순찰 지역으로 표지가 붙었어. 가로등 하나가 더 설치가 되고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그런 놈들이 안 와 그쪽에. 그래요. 나 그 아저씨들 두 명 잊지를 못해. 비겁하게 가냐? 세상에 내가 맡고 있는데 진짜 갑자기 열받네. 근데 그런 놈들이 있더라니까 내 있어. 눈으로도 봤어 진짜. 있어. 근데 제가 진짜 신변 위험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되게 위험하다고 느끼는 순간도 나는 별로 위험하다고 못 느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는 인도도 혼자 갔다 온 사람이거든요. 예?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죠? 음. 그러니까 딱히 별로 위험하다는 그 감지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옛날에 무슨 검사를 했더니 너는 신변에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항시 조심하래 의식적으로. 그게 떨어진대요. 일반인보다. 실제로? 실제로 떨어진대. 별로 위험하다고 못 그럴 수도 느끼는 있구나. 거예요. MBTI 뭐예요? 뭐더라? 맨날 까먹네. 이런 세상에. ENFP? ENFP, MFP 뭐 맞네. 그렇대. 좀 그런 떨어진대. 성향인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데도 급속응. 이런 저도 그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막 인터넷 보면은 막 페미는 정신병 뭐 이런 거 맨날 달리잖아요. 페미는 정신병은 누구야? 뭐 이런 거 달리잖아. 근데 누구야 저도 이거? 누구 성대모사야 이거? 내가 생각하는 악플러들. 나는 그것도 굉장히 이게 다 나눠져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싸잡아서 이야기할 수 없고 남자 다 죽어라 이것도 싸잡을 수 없어. 또 나왔네 그 사람. 그냥 악플러들 목소리야. 귀신이야? 뭐야 목소리가 그래? 그러니까 내가 팔도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건 그러니까 서로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다 어울러 사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고통이 있다. 나 이렇게 위험 감지력이 떨어지는 저 같은 사람도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그 왜 발로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거 영상을 봤을 때 왜 공포스럽냐면요. 저곳에 내가 보통 사는 곳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일상생활 하는 곳에서 그냥 서 있다가 그냥 그렇게 폭력을 당할 수 있는 뭐랄까 내 위협이 될 수 있는 내 신변의 위협. 집이잖아. 그냥 집에 올라가 집하고 엘리베이터에서 그런 거니까. 그런 공포를 꼭 여자뿐 아니라 그게 노인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약자들이 그런 거 공포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인지해주면 좀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물론 그렇다고 남자 다 죽어가 아니라 그렇게 만약에 이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힘이 약해서 뭔가 당할 수 있다면 이게 뭐 법이나 뭐 사회나 여러 가지 제도가 완비돼야 돼. 그러려면 이런 목소리가 있구나를 들을 수 있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의 끝이 항상 남자, 한남 이게 아니라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좀 장이 필요하다. 맞아. 남자라고 무조건 막 경계하고 두려워하면 안 되는 그게 부분도 아닌 있잖아. 거고. 이번에도 봤잖아요. 여자가 여자를 죽이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듣고 생각하니까 남자들 내지는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이 접근 방법 자체가 그냥 뭐 약자니까 특별하게 이런 걸 떠나서 그러지 않고
나도 겪을 수 맞아. 있다라는 모든 가능성. 쪽으로 가능성을 좀 넓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법이 미국 같은 경우는 케이트 법이라 그래서 사실혼 관계, 그러니까 연인 관계라고 할지라도 마치 가정 폭력처럼 접근을 해서 네. 경찰이 분리 조치를 하고 뭐 전자발찌 같은 걸 채운다거나 해서 접근 못하도록 하는 그런 거거든. 그거하고 또 한 가지 이제 영국 같은 경우가 이제 클레어법. 이 경우에는 이제 요즘 나도 이것도 참 고려해 볼 것 같은 게 그 남자 여자가 교제를 시작할 때 서로 예전에는 우리 저 꼰대 세대는 다 뭐 아는 분을 통해서 소개를 받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아는 친구를 만나거나 뭔가 직장에서 아는 검증을 친구를 받은 그렇지. 느낌이지. 근데 요즘에는 막 SNS로 뭐 DM으로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진짜 많이 만나고 만난대요. 앱으로도 어? 만나고. 앱 되게 많이 앱으로도 만나고 요즘에는 그 에어드랍으로도 만나요. 뭐라고? 그거 알아요? 에어드랍은 저기 그 코인 넘겨주는 거 아니야? 코인이요? 여러분 이렇게 정치 과몰입하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은 에어드랍으로 데이트하는데 아니 어차피 할 일이 없잖아. 아,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만약에 여기에 막 남녀가 막 섞여서 앉아 있어요. 근데 여기가 뭐 그냥 클럽일 수도 있고 술집일 수도 있어. 자기 에어드랍을 딱 켜요. 저쪽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 몇 명한테 에어드랍으로 내 사진이나 그러면 이미 잘리는 거고 내 인스타 링크나 아니면 내 사진을 딱 보내요. 그럼 그 사람이 그게 딱 오면 그걸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이게 누군지 알면 이렇게 서로 눈빛이 교환이 되겠지. 그럼 이제 합석을 하거나 하는 거지. 귀여워. 야 여기 우리 PD들 다 초각들인데 아이폰으로 다 바꿔야겠다. 다 보니까 다 다 갤럭시다. 근데 니들이 데이트 못하는 이유가 있어. 아이폰을 써야 될 거 우리 오늘 아니야. 방송하기 전에 여러분 대가충 여러분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진짜 둘 다. 아이폰이야. 갤럭시야. 아니 오늘 스태프분들 제작진분들이 막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양까무라가 우리 오늘 데이트 폭력 주제야 그랬더니 저희는 폭력은 있어도 데이트는 없습니다. 아니 어쩐지 여기 피디님이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 웃음이 없어. 우리가 얘기하는데 뭔가 아니야 지금 우창하고 있잖아. 그래요? 보조개 쏙 들어가셨어. 지금 갤럭시 때문에 화났는데 품에 꼭 안고 계세요 갤럭시. 소중해. 아니 날 갤럭시라고 소중해. 잘못인 건 아닌데 그냥 뭐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게 요즘에 있다. 그렇게 만났을 경우에 그뭐 탓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보면 잘못하면 진짜 이상한 인간이 걸려들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이제 클레어법이라는 게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뭔가 이 남자가 좀 수상쩍은 행동을 한다 내지는 나에게 뭐 폭력을 좀 휘둘렀다거나 이럴 경우에 혹시 이 사람이 이전에 이제 성범죄라든가 아니면 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향이 있느냐 이거를 이 정보 공개를 경찰을 통해서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법이에요. 뭐 쉽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까지도 얘기가 나올 만큼 영국에 있는 거예요. 이건 아까 영국에. 근데 어쨌든 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의 그런 범죄 정보를 마음대로 열람해봐도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개인정보라는 것 때문에 충돌이 있어서 아직까지 우리는 시도는 안 되고 있는데 이걸 뭐 꼭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도 이제 해외에서 하고 있다. 이걸 소개해드리는 차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뭔가 그 가정이긴 하지만 억울하게 뭔가 누명을 써서 범죄 경력이 남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진짜 경범죄 뭐 예를 들면은 뭐 뭔가 사건이 벌어진다. 이거 좀 웃긴데 장발장도 아니고 껌 훔치다 걸려가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경범죄인데. 근데 이제 그거를 대상을 정해야지. 뭐 몇 년 이상의 범죄라든가 아니면 성범죄를 저질렀다. 성범죄 전과가 있다. 이런 거는 좀 문제가 될 거 아니야, 실제로. 성범죄는 누명일 확률은 없어요? 그건 있을 수는 있지. 확률이야. 그러니까 난 그것도 조금 제가 그래. 옛날에 과외했던 그러니까 학생이죠. 제 대학교 때 했으니까 네.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는데 쌤 뭐예요? 쌤 동네 가는데 밥 사주세요. 이러는 갑자기 되게 준우 얘가 이렇게 돼 있어서 왜 그래? 갔더니 막 이러던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대요. 근데 이 여자가 왜 만지세요? 어머나. 이러던 얘가 거기를 이게 돼서 자기는 진짜 안 만졌는데 무슨 뭐 교육을 받아야 된다던데요? 성범죄 예방 뭐 이런 거. 그것 때문에 우리 동네 온 거예요. 어떡해. 눈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 기록은 안 남나? 안 남아요. 성범죄 예방 교육을 받은 건 처벌을 받았다는 얘기일 거야. 아마 그게 성매매나 성범죄 저질렀을 때 예방 교육이 아니라 재범 막을 수 있게끔 뭐 비디오 청취 같은 거 주로 하긴 하는데 교육을 받는 거거든. 그걸 이 교육 한번 찾아봐. 이름이 뭐더라? 존슨? 존슨이요? 존슨? 예? 뭔데요 지금 화도 던지시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 시동 걸라는 거예요? 아니야. 진짜 저를 부른 이유가 뭐죠? 진짜 그 이런 거? 이름이 존슨이에요? 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거 좀 너무하네. 나를 부른 이유가 다 있었네. 양 판사님. 아니 무슨 비슷한 법인데 예방 교육. 너무하네. 진짜 음란하다. 음란해. 이거 빨리 찾아내세요. 이거 못 찾아내면 이거 양 존슨 되는 거야. 이거 너까지 왜 그래? 와, 양 딱딱. 아니야. 진짜 또 해명하세요.
진짜 피드백 요구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찾아내세요. 이거 안 그러면 존슨으로 끝나요. 다 얘기하고 있어봐. 네네. 그래서 그때 제 학생이 애가 진짜 풀이 다 죽어가지고 나이도 어렸어 그때 군대도 가기 전이었을걸요? 한 20살, 21살 남자인데 아니, 그 다음부터는 자기 이렇게 만세하고 지하철 탄다고. 근데 진짜 있어요. 남자들 중에 만 원? 만석 아니 잠깐만 지하철을 꽉 차- 만 원 만 원? 지하철. 만 원 지하철에 이렇게 들고 타시는 그래서 분들 있대요. 자기 요즘에 이렇게 한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야 이거. 이거 하든가 피라미드 아니면 이것도 미라자. 다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와칸다 포에버 아니야? 근데 좀 그거 들으니까 좀 마음이 안쓰럽더라고요. 응. 저 하나 그런 거 있어. 저 아는 오빠 중에서 그 약간 클럽에 가 춤추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클럽에서 어떤 여성분을 만나서 잔 거야. 합의하에 잔 거지. 재밌다. 벌써 재밌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 여성분이 말해도 되겠지? 직업이 승무원이었어요. 되게 예뻤겠지? 그렇지? 그래서 만났어. 근데 이 남성분은 방송인이었어. 그러니까 어쨌든 둘 다 너무 약간 재밌어. 되게 예쁘고 잘생기고 남성분은 공인이잖아요. 근데 이 여성분이 자고 나서 마음 바뀌었어? 한두 달 있다가 어. 낙태 비용을 달라고 한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이 남자분이 안 준 거야. 왜냐면 나는 피임을 했고 그 애가 내 아이인지 난 모르겠다. 콘돔을 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때 그 여성분이 낙태 비용을 안 준다고 이 남자분의 회사에 소문을 내고 그러니까 자기도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꽃뱀 취급을 했다면서 자기가 아는 방송인들 다 돌려고 이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명예훼손 아니야? 근데 회사가 돌려버리면? 사실은 그건 명예훼손. 근데 사실상 그렇게 되면 그냥 남자 끝이에요. 다 그래서 그분 직업을 잃었어요. 제시카보. 진짜로? 제시카보 아닌데? 제시카랑 제시카랑 존슨이랑 존슨 너무 달라. 다른데요? 하지 마. 못 찾겠어. 갑자기 나 머리가 멍해질 것 같아. 아무튼 이런 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도 사실 많이 들어요. 네. 근데 야, 사실 야, 이런 그- 경우에는 근데- 그 남자가 성범죄자 아니잖아요. 근데 둘이 불러 모신 이유는 사실 남자들 나쁜 거에 대한 고발을 해달라고 불렀듯이 억울한 남자들 얘기를 하면 아니 그것도 있을 수 있지. 다 있을 수 있죠. 있어. 그래서 있을 수 법이 있죠. 촘촘해야 된다는 거야. 맞아요. 그리고 최대한 억울한 사람을 적게 만들어야 되니까. 맞아요. 이 데이트 폭력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이거 여자가 당한다고만 생각할 수 없는 게 당장 장원 선배도 자기가 방송에서 이거 스스로 얘기한 거거든요. 여자 중에서 자기가 만났던 전 여자친구 중에 때리는 여자친구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막 장난. 열받아 막 찌르는 때리는 거. 거지. 그래서 그 장원 선배는 그 여자친구를 만날 때 주머니 있는 티셔츠를 안 입었대요. 만나면 주머니가 다 뜯겨서. 근데 그거 데이트 폭력이에요. 당연하지. 근데 본인은 몰랐대. 여자니까. 어. 또 그런 것도 지금 시점에서는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러면 요즘엔 클럽에서는 뒤에서 부적대는 거 아예 못 하는 거야? 그건 모르겠네. 안 가본 지 나도 안 가본 지 오래돼가지고. 뭐 어떻게- 대가총 뭐 가보셨어? 그러게. 얘기 좀 해봐요. 어떻게 오늘 가볼까요? 이거 입고? 아니야. 안 되겠다. 그럼 이거 입고 제가 클럽 갔다 올게요. 근데 저도 안 가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성범죄는 아니고 성매매를 하다 걸린 남성들을 가리키는 교육 그 명칭을 존스쿨이라고 불러요. 좀 실제로 비슷하긴 하네. 실제로 왜 이거 잘라주세요. 뭘 자르기는 나 해명해야 될 거 아니야. 해명 사람들이 잘라주세요. 어떻게 생각했어? 저 새끼 이상하다고 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게 해주세요. 존스쿨. 그러니까 이게 존슨이 아니라 존 스쿨인데 이걸 어떻게 존슨으로 기억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존 뭐 어쩌고 했다고. 아 진짜. 어떡합니까? 존슨은 너무했다. 고마워. 맞아, 나 서울 처음 왔을 때 친구가 제 청량리 그쪽에 학교라서 갔는데 청량리 그쪽에는 존슨탕을 팔아요. 알아요? 그게 뭐야? 몰라? 이상해. 그냥 탕이야. 몰라 존슨탕 알아요? 맞아. 아니 그게 그냥 부대찌개 같은 거예요. 원래 안에 뭐 들어있어요? 부대찌개 이름이 그거야. 맞아. 원래는 소세지 이름이 거기서 나온 거야. 제가 진짜 음란해졌어요, 여러분. 너무 나보다 별로다. 더해. 잠깐 굳이 설명을 하자면 원래 그게 존슨탕이라고 부르는 게 정석이 맞고 부대찌개를 그때는 잔스렌빌 있잖아. 제일 유명한 소세지. 잔슨은 빌이야. 난 그래서 부대찌개를 했는데 잔슨이랑 존슨이랑 뭐가 달라요? 아니 나 아까 언니. 소세지탕이라 그래가지고 언니. 그래서 존슨탕이라는 근데- 줄 알았어. 저기요, 설명충 아웃. 난 또 잔슨앤빌 소세지인 거예요. 난 소세지라서 존슨탕이라는 줄 알았어. 여러분 진짜 그런 어떡해요? 줄 쟤 너무 음란하지 않아요, 여러분? 송삼이 그게 아웃. 아니잖아. 설명하자. 그건데 이게 그 소시지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꾸로 마치 존슨탕이라고 하면 이상한 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나 20살 기추자는 존슨탕이야 대박 막 이랬다고. 원래는 그게 맞아. 옛날 뭐 한국 전쟁 끝나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부르는 게 당연했겠지. 뭐 얘기가 이상한 데로 빠졌잖아. 하여튼 아니 뭐 저를 부르면서 무슨 주제를 하려고 했어요. 아니 본인도 뭔가 존슨 이런 얘기하는 거 봐. 그러니까 나한테 하라고 던진 거 솔직히. 그러니까 이거 물으라고 한 거야 진짜. 무조건. 내가 그래서 물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 중에
케이트법이나 클레어법이나 아니면 혹시 두 분이 생각하기에 근데 왜 그런 법 이름 다 이렇게 영어 이름 법이에요? 피해자 이름 따서. 이름이야. 아니 나 미국에서. 그런 것도 좀 이해 안 돼. 왜 피해자 이름을 따서 법을 만들어요? 해외에서 가해자 이름 따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법의 취지가 응. 클레어를 보호하자는 취지예요. 그래도 난 싫을 것 같아. 피해자가 내가 뭐 피해 피해자가 원했어. 그래요? 어, 난 내가 피해자 피해 당했는데 가족들이. 섬이법이라 그러면 진짜 빡칠 것 같아. 너무 싫어. 예를 들어서 우리도 교통사고 특례법, 민식이법, 아동. 이게 클레어 어. 아버지가 막 아버지가 그걸 그거 만든 하고 거야. 막 이래서 어. 난 약간 생각이 다르다. 아니 근데 나는 실제로 싫어. 이 지적다는 게 음. 우리도 예전에 이거 뭐였더라? 어떤 사안 가지고 나영이 나영이요. 나영 사건. 나영이라고 하지 않기로 그런 음, 경우를 바꿨지. 맞아. 조두순법 이렇게 그러니까 해가지고. 조두순법 그렇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 어느 쪽이 맞느냐도 음. 당연히 이제 결정도 할 만한 지원한 맞아요. 거고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건 뭐 법적으로 전문적인 얘기를 아니더라도 두 분이 생각하기에 이런 거는 좀 아까 이제 기초자는 공감 능력 관련된 얘기 있고 이런 건 좀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 뭐 전자발찌로 안 된다. 발목을 잘라라. 뭐 이런 얘기, 뭐 이런 걸 좀 듣고 싶었어요. 저는 그 화학적 거세가 그거라면서요. 뭐 이렇게 뭐라 그래? 뭐 약을 먹거나 뭐 주사를 해서 네, 그런 성충동을 억제하는 거라면서요. 거죠. 네. 그러니까 주사요법이잖아요. 전 화학적 거세가 그건 줄 알았어. 이제 수술하는 거. 뒤지는 줄 알았어? 그런 건 줄 알았어. 그건 물리적 거세지. 그래 물리적 거세. 어. 그러니까 전 화학적 거세가 아니라 물리적 거세를 했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또 그걸 알아봤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성기로만 무슨 일이 아니야, 생각하는데 진짜라니까? 근데 성기만 생각하면 안 돼. 그럼요? 그게 막히면 다른 것으로 사람을 고통을 주는 거예요. 내 그런 성욕 욕구를 다른 것으로 그래요? 표출한다. 아니면 이거지. 그런 것도 안 되는구나. 약간 옛날 조선시대 내시처럼 그런 것도 안 되나?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고통을 준다니까 이 양반아. 뭐 얼마나 디테일하게 보내? 끝나고 얘기할게. 내가 이거 알아봤다고. 네. 이게 효과가 근데 있나? 여자들이 효과가 진짜 있나 그 하고. 생각을 한다니까. 이게 화학적 거세가 아니라 오죽하면 물리적으로 그냥 아예 없애버려야 되는 거 이거는 아니냐고. 저는 형량 올리는 거. 형량을 이거 올린다? 올려야 돼요. 법적으로는 올리는 거밖에 없어.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 그러니까 아까 지금 그 어떻게 돼요? 가정폭력을 적용하는 경우도 가정폭력일 경우에는 폭행이어도 처벌 규정 자체가 상향이 되고 지금 폭행죄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폭행죄는 마치 기초자가 겪었던 것처럼 그냥 합의하면 끝나요. 근데 가정폭력처벌법으로 폭력을 하게 한 걸로 적용을 하면 네. 합의해도 그냥 끝나지가 않고 무엇보다 이제 교육도 강제로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폭력법을 아까 늘리자는 얘기는 저는 이건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꼭 결혼해야만이 경찰이 개입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 다만 이제 이 얘기를 하면 그럼 뭐 얼마나 사귄 애들끼리 그렇게 개입을 할 거야? 뭐 만나지 이틀 된 애들 개입할 거야? 뭐 인스타에 뭐 서로 뭐 사진이라도 올려야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기초자가 좋게 지적을 했잖아요. 법은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경우에 따라서 어떤 개인적인 사정별로 많이 맞춰주면 많이 맞춰줄수록 선진국이란 말이 있어요. 법원에도.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큰 법 하나 만들었고 모두가 표준화시켜 이런 거가 후진적인 거고 각각의 사례별로 자세하게 만들어놓은 게 오히려 선진적이라는 맞네. 얘기를 법학교과서에도 나와요. 그거는. 지금 저 기사를 보니까 연인 관계 정의가 어렵다. 데이트 폭력 보호법이 지지부진하다라는 기사 2022년 기사로 있거든요. 근데 연인 관계 정의도 저는 어렵긴 한 것 같아. 어렵긴 하죠. 그쵸? 쉽지는 않죠. 근데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이 그 스토킹 정의하는 게 어렵다고 그렇게 안 만들어지다가 사람 여럿이 죽고 나니까 맞아. 비로소 만들어졌고 만들어지고 나니까 아까 지금 교도소도 가서 신고하고 효과가 별로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래도 어쨌든 스마트워치도 주고 그다음에 순찰도 강화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거야. 그나마 한 발자국도 안 나가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 보면. 그런 부분은 이제 걱정스럽다는 거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단이가 얘기한 형량 강화가 제일 제격인 것 같네요. 근데 뭔가 겁을 줘야 돼. 그 스토킹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스토킹 그러면 딱 안 와닿잖아요. 제가 요거 하나 얘기 드릴게요. 제가 친한 동생인데 얘가 이제 SNS를 하는 거 페이스북에다가 만약에 여기서 온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그러면 며칠 뒤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내가 있었던 그 장소에서 너 여기 있었지? 이러면서 찍는 거예요. 맞아. 그런 거 있다면. 그런 뭔지 식으로 만약에 얘가 뭐 어느 다리를 지나면서 뭐 오늘 운동하고 지나가는데 자기가 지나갔던 자리를 똑같이 또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처벌을 안 받았어요. 어떤 위해를 가한 게 아니잖아요. 시간대도 다르잖아요. 어, 그것 때문에. 그 사람한테 직접 보고 보낸 것도 아니잖아. 맞아. 자기 포스팅 계속 올리는 거예요. 자기 포스팅. 내가 있었던 곳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일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디선가 나를 무섭지. 계속 보고 있다 생각하는 네.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도 그 뉴스에서 본 건데 예를 들어서 이쪽에 이제 앉아서 본인이 기초자가 사진을 찍어서 올리잖아요. 카페에서. 그러면 그 다음 날 맞은편에 가서 앉아서 찍는데. 각도를 근데 맞춰서. 이거를 일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막 너무 두렵다고 하는데 사실 연예인들 경우에는 연예인이 앉았던 카페는 성지순례처럼 팬들이 똑같이 가 사진 찍어요. 그건 연예인이니까 그렇지. 근데 그게 연예인이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선 연예인인 거야 이해가.
이거를 어떻게 막을 수 없는 아. 이유가 그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나의 그냥 롤 모델이고 연예인이고 나의 연예인이다 이래버리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너무 무서울 거예요. 너무 그래서 무섭지. 예전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샵 오늘 아님이라는 해시태그가 있어요. 그게 오지 마라 이건가? 예전에 한 10년까지는 아닌데 한 5, 6년 전쯤에 많이 쓰던 거거든요. 제가 이 카페에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그 카페에 그 시간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걸 나 커피 마시는 중 옛날에 우리 그런 거 많이 올렸잖아요. 근데 요즘에 안 올리잖아요. 그걸 올리면 얘 요 카페 있구나 쫓아가니까 저는 그날 찍은 사진은 절대 그날 안 올려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샵 오늘 아님 이렇게 해서 올리고 오늘인 걸 알면 쫓아오니까. 근데 그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해운대나 이렇게 있을 때는 일부러 그때 찍어 올린 사람도 있어요. 아 그죠. 그건 만나려고. 그래, 만나려고. 여기 나 지금 여기 나 있어. 여긴데. 어. 너 여기 어디야? 올래? 그 에어드롭이잖아. 그거.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 아니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스토킹을 당하는 음. 사람도 있다. 이 여러 가지 많이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다양하게 고통을 주고 있다. 아 근데 진짜 어. 남자고 나이 든 남자라서 옛날을 살았던 게 나는 참 편했네 살기. 한 번도 그런 걱정을 해본 적은 없으니까 진짜 이런 식으로 누가 뭐 찍어서 올리면서 누가 올까봐 그다음 당일날은 못 올리고 또 뭐 진짜 지하철에서 그렇게 뭐 만지고 이런 아, 상상도 자, 못한. 아까 그 얘기하려고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그 신변 위험도가 굉장히 떨어진 사람인데도 그런 사람인데도 저 웬만하면 술집이나 이런 데서 화장실 안 가요. 왜? 그냥 무서워서? 특히 남자 여자 같이 쓰는 화장실이면 그냥 안 가요. 참아요. 진짜로? 어. 나는 아니면 술 누구 먹으면 좀 무조건 화장실 누구 순인데. 큰일 났다. 알고 있다. 너 화장실 쓰는 거 알고 있다. 이놈아. 화장실을 엄청 많이 가거든요. 아 그러면 저는 친구가 가면 따라가 주거나 아니면 누구 데리고 가요. 잠깐만 여기 서 있어.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로 그런 게 떨어진 사람인데도 제가 그 정도의 공포감을 느끼는 거면 일반 여성들은 정말 생활 속에서 공포감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난다. 나 취했을 때 추자 언니가 내 화장실 앞에 늘 있었던 것 같아. 저는 불안해요. 어. 내가 그 정도면 진짜 많이 불안하다는 거야. 아마 우리 대갈쪽 분들도 여성분이면 공감하는 얘기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잊어먹고 있었는데 예전 직장 진짜 이제 중앙일보? 그때 동기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자가 자기는 평생 그 성폭력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살았다는 얘기를 해서 그때는 진짜 뭐 그렇게까지라고 오버한다 생각했구나. 오버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진짜 기숙사처럼 담대한 사람도 무서워하면서 아니야. 산다라는 겉으로만 걸 담대한 거야. 우리 진짜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정의 내리기 어렵다고 게을리지 말고 좀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반이 여잔데 여성분들이 이런 식으로 살면 당신들을 자식들은 어떻게 살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막 이런 얘기하면 여자들 오버한다. 또 와요. 이 사람 또 이 사람이구나. 아니 그럼 댓글 오지명 씨예요 혹시? 제가 기사를 많이 보잖아요. 그럼 댓글에 그걸 꼭 달리기 여자들 오버한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안전한지 아느냐 막 한다고. 알아. 나도 알아요. 대한민국 안전한 거 저도 압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처럼 이어폰 꽂고 휴대폰 만지면서 걸어갈 수 있는 나라가 얼마 안 된다는 거 저 알아요. 미국에선 절대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휴대폰 보면서 걸어가는 일은 어지간하면 하지 않아요. 왜? 이어폰 꽂고 봐봐라. 누가 이어폰 있을지 꽂으면 모르니까. 귀를 가리지. 휴대폰은 눈을 가리잖아. 누가 와서 휴대폰 들고 튀는 경우도 많고요. 백 같은 거 가방에 두고 차에 두고 내리면 그거 부셔서 들고 가는 경우 되게 많아요. 해외 미국에서는 저녁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모든 사람이 안전에 대한 거를 그 사회적 비용을 치르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저도 알죠. 안전이 하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러나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가 생겨도 그게 나에게 일어나면 100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공포스럽습니다 하는 거를 너무 예민하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좀 소통할 수 있으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나 그 얘기 들으니까 우리나라 진짜 살기 좋은 나라구나. 아우 그럼.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그리고 광고 중에 어느 광고인지 까먹었는데 삼성이었나 였을 거야 아마. 새벽에 여자가 혼자 조깅하는 그 광고를 찍었어요. 혹시 아세요? 모르겠어. 외국에 나가는 광고였는데 새벽에 여자가 뛰는데 그걸 본 외국 애들이 이런 비현실적인 광고를 찍는 게 어딨냐. 새벽에 여자가 어떻게 혼자 조깅을 하냐. 진짜 이런 식으로 해서 바뀌었어요. 와 우리나라는 새벽에 나가면 다 뛰고 있는데. 와. 그 우리 생각할 때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불안감은 여전히 있으니까 그 부분을 더 좀 신경 그러니까 외국 애들은 써달라는 그 상상이 안 되는 거지. 거기는 아예 포기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이런 광고가 어딨어? 아니 그러니까 저기 참 영화나 드라마 봐도 미국 애들은 그냥 집에서 데이트하잖아. 그게 맞아, 그래서 맞아. 그런 거야. 밖에 못 나가니까. 신기해하는 거 많더라고요. 카페에서 노트북 하다가 화장실 갔다 오는 거 되게 신기하던데. 하지만 자전거는 다 훔쳐간다. 이상해 또 우리나라 이상해. 희한해. 바퀴 못 참아. 어떤 품목은 약간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아. 이건 괜찮아. 이런 합의가 이상해. 아유, 사실 오늘도 그림을 또 준비해 주셨네요. 정리를 하는 저희가 낯설겠지만
콩가루를 정리할 때는 그림을 하나 저 보고 너무 갑니다. 좋아해요. 그 진짜요? 이 그림 뭔지 알아요? 나 이거 섹스피어 그거 비거. 오셀로. 이거 제가 진짜 얕은 지식이 많거든요. 어.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네. 지식은. 아니, 아니 그래도 이걸 맞아요. 알아본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람인데? 그래? 아니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 진짜?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콩가루 초기에는 그림 알지도 못하면서 그림 소개하지 말라는 분들도 있었는데 어머, 어머. 꿋꿋이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냥 어. 제가 미술을 잘 알아서가 이 아니라 코너 너무 그냥 좋아해요. 내용이 재밌는 거니까 이런 그림 한번 찾아보시라고 한 이게 또 거고요. 양 변호사님이 내신 책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거기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알렉산드르 마리 콜랭이라고 19세기 프랑스 화가인데 이 화가가 주로 이제 문학이라든가 역사 쪽의 소재를 가지고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지금 기초작이 얘기한 것처럼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이라는 오셀로의 한 장면을 따서 그림을 그린 거고요. 오셀로가 되게 특이한 게 그때가 이제 배경이 16세기였는데 무어인인데, 그러니까 아랍인인데 그때 베니스의 총사령관 자리에 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혁혁한 전공을 세워서. 근데 요즘은 그때는 인종차별한 말도 없을 정도로 인종차별이 심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이제 유색인종인데도 불구하고 자리에 올라갔던 것 때문에 생긴 시기 질투도 있었고 본인도 거기에 대한 컴플렉스도 좀 있었을 것이고, 그런 와중에 이제 그 베니스의 부호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그 주변에서 그거를 이제 질투했던 부하 놈이 계속 이간질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와이프가 바람피고 있다. 거기에 이제 넘어간 거지. 의심을 하다가 그림을 보면 밑에 손수건이 떨어져 있는데 저 손수건이 이제 원래 자기가 아내에게 줬던 그 손수건인데 이 아내가 그 손수건을 그 나쁜 부하놈이 다른 남자 방에다가 그걸 갖다 놓거든.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아내가 이 손수건을 이 남자에게 줬단 말이야. 그러면서 팍 돌아버리는 거지. 바람 피는 줄 알았구나. 그래서 이제 결국 잠든 아내를 살해를 하고, 그리고 이 장면은 이제 막상 저질러 놓고 그러면서 금방 알아. 자기가 억울하게 내지는 이제 오해한 잘못한 걸. 그래서 이 남자도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사실 이제 질투, 주변에 어떻게 보면 뭐 오해, 거기에 더해서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결국 여성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왔던 그런 문학 작품 속의 얘기고 그걸 그림으로 표현한 거라서 오셀로. 재밌는 게 나는 이 그림 보면 제일 눈에 띄는 게 사실 붉은색이 이 서양화에서는 주로 욕망이라든가 어떤 잘못된 쪽으로 많이 표현이 되는데 네. 그런 침실 분위기를 만들어놨지만 막상 안에 있는 아내는 죽었지만 순백으로 묘사를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나한테는 순결함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한 여성인 줄 알고 침실로 쳐들어가서 자기 아내를 죽였지만 막상 죽은 아내는 순수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담은 게 아닌가. 그냥 내가 보기엔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저희 특집 특별 게스트 기주자님 모시고 방송을 해봤고요. 네, 가운데 앉으니까 참 불편하네요. 저는 하나도 좋을 게 없었고요. 이거 뭉이 보리미르님이 광고가 아니고요. 다리가 달달달 저희가 가끔 광고를 했는데 그 제품을 콩가루팀에 보내주셨습니다. 콩가루팀에 보내줬고 진변과 저와 저 교도송이 보냈는데 진변 몫은 기추자가 가져가는 걸로. 제가 시킨다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웅이보르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요 진변한테는 여러 개 보냈어요. 하나 가져가도 돼요.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 54회 어땠어요 기추자? 오늘? 너무 재밌었는데요. 재밌었어요? 네. 진짜요? 왜 근데 얼굴이 많이 지치셨어요? 힘들죠. 힘들어요. 자, 웃으면서 끝냅시다. 네, 힘들어요. 잘하자. 다음에 몸변을 오늘 못 왔으니까 이 자리에 앉히고 전 옆에서 바라보는 즐거움을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